아이가 잘 안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자꾸 이게 생겼다가도 미끄러지는 분들 있죠. 유산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가 혹시 내 몸이 혹시 당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명쾌한방 구독자 여러분, 이주영한 이사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가을 날씨라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급작스럽게 추워졌어요. 급작스럽게 추워져서 그래도 영상으로는 아직 이제 주변의 풍경을 봤을 때는 갈색빛, 그죠? 가을의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다소간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요새 화두가 되고 있죠. 저출산 문제.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 0.70명, 그죠? 두 명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곤 했죠. 이슈가 되곤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봤을 때 0.70명조차도 위태롭다,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왜 이럴까에 대해서 나름 이제 임상에서 난임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불임 환자들, 내지는 딩크족,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해본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TV에서 보는 육아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나요? 저도 좀 재밌게 보기도 했던 프로지만 금쪽이 나오죠. 오은영 박사님. 아주 안 좋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너무 극단적인 걸 많이 보여주다 보니 사람들이 좀 공포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예인 부부들이나 이런 경우에 나와가지고 집은 너무 막 대궐같이 넓어, 환경이 너무 좋아. 근데 막 육아하면 하나로도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이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사실상 육아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이주영 원장님은 육아가 한없이 즐겁습니까? 아유, 아니죠. 저도 환자분들이랑 그런 얘기 합니다. 원장님 퇴근하시면 뭐예요? 다시 출근하러 갑니다. 예, 제2의 직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인해서 얻는 든든함, 사람도 어쨌든 간에 동물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죠. 그런 데 있어가지고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육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힘들다, 그 다음에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은 올림픽이나 아니면 뭐 체조 경기 같은 거, 뭐 수영 경기 이런 걸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점수를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심사위원들이 쭈르륵 해가지고 평가할 때 평가 점수를 어떻게 하나요? 제일 잘 나온 점수, 그 다음에 제일 안 나온 점수, 두 개는 빼죠. 왜 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부분과 너무 좋은 부분만 봤을 수 있으니 그걸 빼고 나머지로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죠. 근데 육아에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것들만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뭐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도 그 다출산, 다자녀를 위해서 뭐 혜택을 해준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뭐 고속도로 전용차로, 그죠? 3명 이상인 경우는 그것도 타게 해준다. 뭐 별별 정책들이 다 나오던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만족 못하는 부분들. 그럼 너는 저도 막 연예인들처럼 막 그제 애기들 막 뛰어가지고 막 발차기 하고 막 날라댕기고 막 쾅쾅쾅 해도 막 너른 그런 곳에서 애들을 키우면 좋죠. 키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행복의 절대량이 줄어들까 생각한다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TV나 이런 데서 좀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행복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도 점점 이렇게 육아가 행복하고 이게 좋은 부분이다, 이걸로 인해서 얻는 행복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좀 많이 좀 노출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웬만한 뭐 정책, 뭐 금리 같은 걸 싸게 해준다든가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접근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토론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냐? 저는 의학자기도 하고 한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 영상을 찍냐면 사실상 건강에 초점을 놓고 보려고 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약해 빠졌어, 그죠?
저희 부모님도 저랑 같이 산을 타실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이렇게 젊은 놈이 이렇게 못 걸으면 어떡해, 이렇게 못 따라와, 막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부모님 세대 때 뭐 논밭을 뛰어다니고 논일 밭일을 하고 학교 끝나고 나면은 뭐 장작도 이렇게 하고 이랬던 세대와 아닌 세대와의 차이도 있겠지만요. 또 하나는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당도가 높은 음식들, 그 다음에 정밀롭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밀가루 같은 거 그냥 곱게 갈아서 만든 음식들, 뭐 떡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런 것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음식을 생으로 먹는 거를 경험을 별로 안 해봤죠. 그러니까 뭐 구석기처럼 먹는다, 그죠? 그냥 최소한의 소금 후추 정도 간만 하고 나머지는 생으로 섭취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 몸은 적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의 몸은 구석기에서 그렇게 크게 진화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먹는 음식은 너무 이제 화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불로써 막 가공을 하고 가열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야채도 대부분 전분화돼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음식이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당뇨 환자처럼 됩니다. 당화되는 거죠. 당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뇨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거나 저혈당 쇼크가 올 때를 대비해서 사탕 같은 거 갖다 놓죠.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내가 일을 하다가 막 힘들어 죽겠어, 순간적으로 확 퍼진다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육아가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음식 자체를 밀가루 음식이나 설탕,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면서 뭐 다이어트 때문이든 통증 때문이든 어떤 내과적인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요새 바뀐 게요, 아이한테 짜증을 덜 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란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나의 분신이고 뭐 이런 얘기해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 내가 중심이거든요. 근데 내 몸이 컨디션이 좋고 즐거울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이와 만날 수도 있고, 그다음 아이에게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힘들고 대사가 잘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짜증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만 해도 막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았을 때 아이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예민해져요. 야, 너 이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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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반성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확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아가 유독 힘들고 나는 분명히 애도 잘 낳았고 애도 잘 키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괜스럽게 짜증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아직 아이를 낳지는 않았고 아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안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자꾸 이게 생겼다가도 미끄러지는 분들 있죠. 유산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내 몸이 혹시 당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당화혈 색소가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몸에 염증이 치료가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힘들어지고, 자궁이나 남자들이면은 정자가 되겠죠. 정자나 정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지 못해서 임신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먹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2차적인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물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이 올라가지 않아야 혈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제어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 예수님이고 부처님이죠.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서 저렇게 어디 삿대게 예수님 부처님을 거론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 잘 된다라고 하면 정말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분들이겠죠. 근데 사실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종교인 분들 많이 오십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그분들 또한 아직 뭐 수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육아가 사회적인 조건에서는 좀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해서 감성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혹시 육아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 다음에 내 몸도 힘들지만 애기가 몸이 아프면 더 힘들죠. 애기들 몸이 왜 힘들어질까요?
그런 당화되는 음식을 먹고 자라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컨트롤을 한번 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싹 바꿔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만 잘 바꿔도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딩크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실제로는 안 생기고 고민을 하던 분들, 내지는 난임이나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굉장히 확률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속해 있는 안양시에서는 안양시 한의사회에서 이제 그 주관을 해서 난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난임 사업을 할 때 성공률도 보면요, 양방 쪽에서 시술을 하는 것보다 성공률이 더 높게 나온 올해 이제 2023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예산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도 그 예산이 지켜지게 됐고, 물론 뭐 이제 그 지역구 의원분들이나 국회의원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명분이 없으면 움직입니까? 그죠? 명분은 그죠?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출산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한의학이 분명히 매력이 있는 학문이고, 그걸로 인한 치료 효과가 결과로 나오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의원에 와서 침을 맞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내가 먹는 음식의 내 몸을 표현한다. 내 몸을 표현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아이도 건강할 수 있고 아이도 즐거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도 낮아지게 되죠. 엄마가 웃는 얼굴로 아이를 맞이하면 아이는 어떨까요? 스트레스 안 받겠죠. 그러면 아이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웃으면서 정말 밝은 사회에,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풍족하면서도 아이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의학적으로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끊으세요. 밀가루, 설탕, 맥주, 커피. 탄수화물 전체를 아직은 끊을 수 없다면 밀가루, 설탕, 맥주, 커피, 요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많이 줄이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자고요.